2000년 16대 국회에서 협의 과정에 이견은 있었습니다만은 결국에는 야당 1명, 여야 합의로 1명 추천하기로 합의를 했었는데 당시에 한나라당이 본회의 표결을 보이콧했습니다. 그래서 한나라당 없이 협의대로 표결을 했고 결국엔 대통령도 임명을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19쪽입니다. 2018년 10월 의석 분포를 보시면은 여소야대긴 했는데 이때 좀 특징이 있는 것이 바른미래당이 30석이지만 원내 3당으로 당시에 캐스팅 보터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많았습니다만은 결국에는 원내 의석 1, 2, 3당이 각 한 명씩 추천하는 방식으로 협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번 재판관 선출 바로 이전인 2018년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은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 추천과 관련해서는 매번 정치적 역학관계에 따른 협의 조정을 거쳐서 결정을 했습니다. 각 시기별로 여야 모두 구속력 있는 관행의 존재를 부정하고 각기 유리한 선례를 주장하는 등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 과정 자체가 관행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 선출 결과를 보더라도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관행에 따른 경우는 6번 중에서 3번뿐이고 나머지는 여당 의석이 상대적으로 많을 때에는 여당이 2명, 야당 의석이 상대적으로 많거나 정치적으로 원내 3당의 목소리가 컸던 경우에는 원내 의석수대로 1, 2, 3당이 각 1명씩 추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추천 과정이나 선출 결과 모두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관행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백하게 보여준다고 할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헌정질서 회복에 대한 저항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선동이 소동에서 그치지 않고 난동으로 폭동으로 점증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 대한 전례 없는 공격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 공격들 중에서 상당수는 헌법재판소의 심판기능 정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어서 구체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유력 정치인들이 헌법재판소의 권위를 훼손하는 발언도 하고 있는데 도를 넘고 있습니다. 최상목 대행께서도 그 내심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대외적으로 헌재가 인용 결정을 해도 임명 거부를 하거나 임명 지연을 할 수 있다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헌재 결정은 감탄 고토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것이 법치고 헌정 질서인데 헌법재판소 결정을 어쩌면은 힘으로 밀면은 꺾을 수 있는 듯한 언사를 정부 여당에서 중책을 맡고 계신 분들이 대놓고 하는 것이 바로 현재 우리가 처한 현실을 그대로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불복 가능성을 차단하는 결정이 필요합니다.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에 대해 대통령 측이 심사하거나 임명을 거부하는 것은 위헌이고 더구나 존재하지도 않는 여야 합의 관행에 따라서 여야 합의를 확인하겠다면서도 여당이나 국회에는 공식적으로 확인조차 하지 않은 채 장막 뒤에서 확인되지 않은 방법으로 확인되지 않은 사실에 기초해서 국가중대사를 결정하겠다는 것 자체가 대통령의 임명을 외주화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정치로 법치를 압도하려는 반헌법적 시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모든 과정이 국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고 바로 그래서 국회가 원하는 것은 이 침해가 종결되고 반복되지 않도록 적절히 차단하는 것입니다. 지난주까지는 헌재 결정이 무력화될 수 있는 상황까지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설마나 어쩌면이 아니라 정말 그런 점에 대해서까지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재판관님들께서 지혜와 해안으로 이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결정을 해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피청구인 15분 해주십시오.